학사승지 강감찬도 호족이옵니다. 끝내 설득되지 않는다면 내치셔야 하옵니다. 김은부는 지방의 호족을 정리하기 위한 자신의 제안을 현종이 조정대신들에게 말하자 학사승지 강감찬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절대 따를 수 없다고 대답한 것을 떠올리면서 학사승지를 설득할 수 없다면 그를 내쳐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거란과의 2차 전쟁이 시작할 당시에 대부분의 조정대신들이 항복하자고 말할 때 유일하게 강감찬만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 주장하면서 동분서주하며 고려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현종이기 때문에 김은부가 강감찬을 내쳐야 한다고 말을 하자 입장이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현종에게는 김은부 또한 필요한 충신이고 강감찬 또한 고마운 신하였으니까요. 그러자 김은부가 현종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니 학사승지 또한 호족 출신입니다. 학사승지의 아버지 강공지는 금주토착 세력으로 사만벽 상공신인 호족 중 하나이므로 강감찬은 절대 우리가 펼치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면 호족들은 옳다구나 잘됐다고 하면서 사병을 더 키우고 성상폐하와 싸울 준비태세를 갖춰나갈 것이 자명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면 아니 되옵니다. 성상폐하? 학사승지를 쳐내는 것을 두려워마옵소서. 하지만 현종이 보기에 강감찬은 단 한 번도 호족이라고 유세를 떨면서 지방민을 괴롭히지도 혹은 사병을 모아 왕처럼 행세한 적도 없는 그저 소박하고 진실한 충신이었을 뿐이었어요. 무엇보다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에게 상을 내리고 치하하지는 못할 망정 호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치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지만 쇄심줄보다도 고집이 센 강감찬이 자신의 주장을 꺾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또한 간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종은 김은부의 말을 듣고 깊은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김은부가 간과한 것은 강감찬이 김은부 정도가 내치려고 마음먹었다 해서 그렇게 쉽게 내쳐지는 인물이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몽진길에서 현종을 극진히 대하여 현종의 총애를 얻게 된 공주절도사 김은부에 관해 강감찬 또한 이미 파악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김은부가 자신을 치려고 할 거라는 것조차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고려는 호족과 임금과의 전쟁 그리고 호족 출신 조정신료와 비호족 출신 조정신료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호족들이 문제란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강감찬임을 현종은 과거 강감찬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감찬이 호족과의 문제에 반대를 하고 나서자 당황했던 것이고 강감찬의 진짜 의중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분명히 강감찬은 임금의 권위를 더 높여야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다 말했고 본인이 호족으로서 권위를 내세우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채울 생각도 없어 보였기에 절대 불가하다면서까지 반대하는 걸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호족들을 모두 제압하겠소. 그건 절대 불가옵니다. 절대 따를 수 없사옵니다. 현종은 강감찬의 대답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원정왕후에 침소해갔고 원정왕후 또한 자신처럼 심정이 복잡해 보였죠. 폐하께서 공주에 머무실 때 그곳에 절도사 김은부가 자신의 여식을 폐하에 침소해 드렸다 하더군요. 왕후, 그것은 말이오. 오해가 있소. 김은부의 여식은 그저 내게 의복을 지어주었소. 그렇사옵니까? 그저 의복을 지어준 것뿐이면 아무 일도 아니라 여겨도 되겠사옵니까? 그렇소. 그러니 심려치 마시오. 원정왕후에게 호족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김은부의 여식에 관한 말부터 하자 심경이 더욱 복잡해진 현종은 원정왕후의 침소를 나와서 자신의 침소로 쓸쓸히 들어갔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강감찬 그리고 몽진길에서 아이를 사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그 험한 길을 함께했던 부인 원정왕후와는 거란이 물러가기만 하면 태평성대를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어이없이 갑자기 두 사람 모두와 상당한 거리감이 생기게 된 것을 보고 현종은 사람의 인생의 한치 앞을 볼 수 없구나 탄식하며 쓸쓸히 잠이 들었는데요. 호족에 대한 분노로 현종이 호족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 예상한 강감찬은 현종이 깊은 밤에 든 그날 밤 새벽까지 상소문 하나를 작성합니다. 성상폐하? 폐하가 제압하고 싶은 호족들은 귀족이 아닌 지방의 유력자로 토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건국대 역사의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한 토우 세력들은 지형과 혈연 등을 배경으로 토지와 농장, 노비 그리고 사병까지 거느리면서 각자의 고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고려가 세워지는 데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우거나 귀부한 호족들은 결혼과 등용 등 포용 정책을 바탕으로 고려의 지배층을 이루게 되었지요. 물론 이들이 만들어낸 폐단도 어마하기에
선대왕 광종은 호족들을 억누르기 위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연달아 사용하는 등 공포정치를 펼치면서 대부분 숙청됐고 그새도 많이 약해진 상태이옵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박진 같은 집안들이 자기들끼리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꼴사나운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 또한 소신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성상폐하? 그들은 폐하께서 제압하고 싶다 해서 제압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옵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사병을 조직하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그 고을의 백성들에게는 왕과도 같은 존재로 군림하고 있사옵니다.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순간 폐하에게 반기를 들 것이온데 폐하는 무슨 준비를 해놓으셨습니까? 지금 개경에는 무엇이 남아있사옵니까? 집과 땅 물자들은 모두 불에 타서 남은 게 없고 거란의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은 기근에 시달리며 개경의 군사들 또한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했나이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 호족들을 제압하시겠다니 도대체 무엇으로 제압하시겠단 말이옵니까? 상소문을 쓰던 강감찬은 피가 거꾸로 솟아 그만 붓을 내려놓고야 말았습니다. 강감찬 자신의 고집 또한 만만치 않지만 현종 또한 고집이 보통 아니란 걸 알고 있었고 거기다가 김은부가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거란과의 싸움에서 힘겹게 지켜낸 고려가 이제 호족들에 의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엄습했기 때문인데요. 학사승지는 요즘 어찌 지내고 있는가? 현종과 함께 호족을 제압해야만 한다고 그래야 고려가 똑바로 설 수 있다 생각한 김은부는 현종이 신임하는 신하 강감찬이 호족을 제압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서자 기분이 상당히 언짢은 상태였습니다. 역시 자기가 호족이라서 그런지 결국 호족의 편을 드는 학사승지이곤 강감찬을 조정해서 어찌 쳐내야 한담 골똘히 고민하고 있는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학사승지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 김은부는 화들짝 놀라 문을 열고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나는구나. 그 기세와 위용이 말도 못하는 강감찬은 김은부와 단독으로 대면하여 앉아 빙그레 미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지금 나를 어떻게 칠지 고민 중이신게요? 그게 무슨 말이시옵니까? 제가 감히 학사승지에게 그런 무리를 범하다니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옵니다. 비록 방금 전까지 강감찬을 몰아낼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던 김은부였기는 하나 그 위세가 호랑이와도 같은 강감찬에게 차마 속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하고 그저 옹알이하듯 변명만 늘어났어요. 그런 김은부에게 강감찬이 말하기를 더 이상 성상폐하의 심경을 어지럽히지 마오. 저는 성상폐하의 심경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려의 기틀을 만들려는 것뿐입니다. 그때 화가 난 듯한 강감찬이 손바닥으로 앉은뱅이 책상을 탁 내려치며 당신이 하려는 것이 바로 성상폐하를 궁지로 몰아넣는 행동이란 걸 모르오? 라고 성을 내었는데요. 하지만 호족에 대한 분노가 상당한 김은부 또한 더 이상은 참지 않고 강감찬에게 화를 내며 당신이 호족이라 호족의 편을 드는 것이오. 무엄하시오. 감히 나를 모욕하는 게요? 호족을 제압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오. 일단 개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호족을 제압할 방법을 내 친히 성상폐하께 아를 것이니 그대는 더 이상 나서지 마오. 그러자 화가 난 김은부가 소리 높여 말했어요. 전쟁으로 인해 호족들이 혼란한 틈을 타 바로 지금 그들을 쳐내야만 한다는 걸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하지만 강감찬은 흥분한 김은부에게 자신이 생각해낸 묘수를 나지막이 말했고 김은부는 그제야 강감찬의 묘수에 감복하며 그 앞에 고개 숙이고 말았습니다. 강감찬이 생각한 묘수는 이거였어요. 현재 10도로 구분되어 있는 전국을 5도 양계로 재편하여서 호족들의 단합을 붕괴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었죠. 일반적인 행정구역 10도를 5도로 재편하고 국가안보적으로 중요한 북방 국경지역을 양계로 편입하여서 군사력은 강화하고 호족들의 세력은 붕괴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행정구역상에 있는 호족들이 호족의 난을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군사적 성격을 띠는 양계를 통해서 그들을 제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경이 함락될 위험 또한 적었죠. 이 방법이 호족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강감찬이 생각해낸 묘수였는데요. 그렇게 강감찬을 쳐내려던 김은부는 강감찬의 지략에 감탄하게 되고 강감찬의 제안을 받아들인 현종은 제3차 거란과의 전쟁 때는 아예 강감찬에게 총사령관이라는 임무까지 맡기게 되니 강감찬은 현종이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죠. 다음 주에 방송되는 17회 예고편에선 호족 세력과 강감찬을 쳐내려는 김은부와 이를 막아내려는 강감찬의 모습이 나오던데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이제부터는 치열한 정치 싸움이 벌어지는 고려 조정의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 예고편에 상상력을 더하여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